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괜히 나를 얕잡아 보는 듯한 말투와 시선을 마주한 순간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회사 회의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류는 은근히 흘러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지만 정작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웃으며 넘어가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나를 늘 양보하는 사람, 항상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어느새 나는 무심히 무시당하고 내 존재감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위에 서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고 자기 말이 통한다고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별 의도 없이도 상대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작은 태도가 점점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감정을 터뜨리거나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 단 한 문장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짧은 표현이죠. 그 표현들은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내 자리를 지켜줍니다. 곧 여러분은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고 나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되찾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왜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일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타인을 가볍게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해 왔습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우위에 서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혹은 가족 안에서조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보다 조금 더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능은 일종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하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얻고 나의 자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지위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뇌에서 보상 회로가 자극되고 순간적인 쾌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얕잡아 보면서 작은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으로 서로를 놀리면서 내가 더 세다는 감각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본능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종종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가치를 낮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순간 사실은 자기 안에 불안을 달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입니다. 대다수는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종종 동의로 해석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아. 계속 이렇게 대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나의 자리는 점점 낮아지고 상대는 나를 쉽게 여기는 습관을 굳혀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싸우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내 존재를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태도다.
결국 핵심은 내 태도와 경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법이죠.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입장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경계는 벽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계를 지켜줄 5가지 표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들,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말들이죠. 단순히 거절의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곧 소개할 첫 번째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에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거절의 순간이죠. 하지만 이 표현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자 씨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사람 좋고 늘 양보하던 영자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많은 부탁이 쏟아졌습니다. 모임 장소, 예약, 차량 제공,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처음에는 친구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즐거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모임이 끝난 뒤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다음 주 모임 장소 좀 네가 예약해 줄래? 그리고 차도 좀 가져와 줘. 너는 늘 잘 챙기잖아. 예전 같았으면 영자 씨는 주저없이 알았어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영자 씨에게 당연한 듯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쉽게 얻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매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스스로 내 가치를 낮추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를 거절하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유학자택의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지키며 물러서지 말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내 시간을 아끼고 내 입장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에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대신 이번에는 어렵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덕분에 관계는 부드럽게 유지되면서도 나의 경계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탁을 습관처럼 들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회사 동료가 마감일을 떠넘길 때, 가족이 늘 나만 찾을 때, 친구가 사소한 부탁을 반복할 때,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실 작은 거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어렵겠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실천해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두 번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수준을 넘어 내가 이 관계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재훈 씨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가족에게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며 따라갔죠.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점점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하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어느 날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자리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여행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들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뭐 아무데나 괜찮지? 그 순간 재훈 씨는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의견이 있어. 이번에는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어. 순간 분위기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도 들어봐야지. 그럼 다른 장소도 알아보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가 원하는 곳도 가야지. 그날 이후 가족들은 재훈 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족의 중심적인 일원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분명한 경계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타인에게는 없는 듯한 사람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조선의 학자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뜻을 세우고 말해야 하며 말로써 뜻을 이뤄야 한다. 내가 내 뜻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나의 존재와 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요청이자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날카롭게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차분한 어조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고 내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 여긴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짧지만 분명한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이고 상대가 더 이상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타인을 위한 헌신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바로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을 균형 있게 지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영자 씨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늘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부탁이 오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영자 씨를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애 좀 봐줄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알았어, 맡겨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엄마도 쉴 시간이 필요해. 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고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영자 씨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신중해졌고 그의 개인적인 시간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라는 말은 단순히 휴식을 원한다는 표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셀프케어라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기만 하다 보면 공감 피로, compassion fatigue라는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타인의 요구에만 반응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텅 비어버리고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퇴계 이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을 위한 헌신도 결국 진정성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을 사용할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배려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고 내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그 결과 피곤과 불만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누군가가 또다시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짧지만 단호한 이 말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되찾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낯선 사람이나 서비스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입니다. 이 말은 특히 낯선 사람이나 서비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병원, 식당, 정비소 혹은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순간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며 넘겨버리곤 하죠. 그렇게 한번 양보하면 상대는 나를 주도권 없는 사람으로 쉽게 여기게 됩니다. 혜진 씨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점검을 부탁했더니 정비사가 대충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손봐야 하고 저기도 고쳐야겠네요.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다 고치시죠. 보통 같았으면 혜진 씨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밀려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필요한 부분만 먼저 고쳐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비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 한마디가 혜진 씨의 권리를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가 제안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태도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통제하기 쉽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분명히 말하면 상대는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날카롭거나 공격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표현은 내 권리와 입장을 당당히 지키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순간 상대도 그 용기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식당에서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혹은 서비스 센터에서 불필요한 수리를 권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은 낯선 상황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말, 바로 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5번째 표현은 좀 불편한데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속으로만 삼켜왔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착각하고 결국 점점 더 선을 넘게 됩니다. 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온화하고 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농담을 해도 웃으며 받아주었고 심지어 가끔은 자신을 희화화하는 말에도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은 그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냐? 맨날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널 만만하게 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게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좀 불편한데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미안,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성호 씨 앞에서 말을 할 때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행동이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를 묵인 효과, silence as consent라고 부릅니다. 내가 계속 웃으며 넘어가면 상대는 점점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좀 불편한데라는 한마디는 내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 메시지 방식입니다. 너는 왜 그래라고 비난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율곡 2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존중한다.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불편했지만 침묵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친구의 농담, 직장 동료의 무례한 말, 모임에서의 얕잡는 태도,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좀 불편한데 짧지만 강력한 이 말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더 이상 나를 쉽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표현은 분명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목소리의 높낮이, 시선, 표정, 몸의 자세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은 상대방이 우리에게서 느끼는 인상의
70% 이상은 말 자체가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조로,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억지로 웃으며 빠르게 이번에는 어렵겠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호흡을 고르고 눈을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한다면 그 짧은 문장은 훨씬 무게 있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파워 포즈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히 내리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대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나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고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은 파워포즈와 함께 사용하는 파워포즈입니다. 말하기 직전일 2초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 짧은 침묵은 내 말에 무게를 싣고 상대가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연주에서 쉼표가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에서도 멈춤은 힘을 더해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긴장해서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든가 말끝마다 억지 웃음을 섞는다든가 혹은 죄송한데 라는 사과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더 쉽게 나를 대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한 하버드 연구에서는 짧은 문장을 말할 때 목소리를 약간 낮추고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단어를 바꾸지 않아도 목소리와 속도만 조절해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5가지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차분히 호흡한 뒤 눈을 마주 보듯 거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해 보세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또렷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휴대폰으로 짧게 녹음해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약해 보이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할 때 상대는 결코 나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어렵겠다라는 짧은 문장만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사실은 몸도 안 좋고 다른 일도 있어서 상대는 그 긴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이유만 없으면 또 부탁할 수 있겠구나. 즉, 과잉 설명은 오히려 내 경계를 약화시킵니다. 필요 없는 해명은 내 입장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는 내 입장을 밝히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왜 네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반박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방어적이 되어 장황한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내 입장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것을 존중해 달라는 신호만 주면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3가지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직장에서 동료가 마감을 떠넘길 때 동료, 이번 자료 네가 대신 정리해 줄래? 나는 시간이 좀 없어서 말이야. 잘못된 대응? 알았어. 이번만 도와줄게. 습관화됨.
과잉 설명. 요즘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제도 야근했고 핑계로만 들림. 올바른 대응. 차분하게 이번에는 어렵겠다. 네가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두 번째 상황. 친구가 세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 할 때 친구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줘.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잘못된 대응. 침묵하며 건네줌. 나를 호구로 인식. 과잉 설명. 나도 요즘 힘들고 집안 사정도 있고 약점 노출. 올바른 대응.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세 번째 상황. 낯선 사람이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할 때 잘못된 대응. 속으로만 화내며 참음. 과잉 설명. 저도 급해서 줄 서 있거든요. 사실 아침부터 기다렸고 올바른 대응. 또렷하게. 그러나 침착하게 좀 불편한데 줄은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 상황을 연습하다 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짧고 단호하게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길게 설명할수록 내 메시지는 흐려지고 더 많은 논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 모임에서 내가 침묵했던 순간들 말이죠. 이제는 그 순간을 새롭게 다시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앞으로 5가지 표현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하세요. 과잉 설명은 금물, 짧고 단단하게 이것만 지켜도 상대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표현과 그에 담긴 심리학적 원리 그리고 실제 적용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존중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5가지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째, 이번에는 어렵겠다. 무리한 부탁에 선을 긋는 말. 둘째,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말. 셋째,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말. 넷째,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말. 5째, 좀 불편한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말. 이 5문장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리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의 지혜도 같은 맥락을 전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결국 모든 것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 표현 중 단 한 가지라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24시간 안에 실제 상황에서 한 번만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순간의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언어를 배우셨으니 더 이상 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한층 더 단단해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